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입니다.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 내려갈 때 비명이 절로 나오시나요? 20년 넘게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온 제가 오늘 그 지긋지긋한 통증의 사슬을 끊어드릴 해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흔히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포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응답하거든요. 80대에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과 60대부터 휠체어를 고민하는 분들의 차이는 딱 하나, 바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오늘 그 차이를 만드는 비결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뼈가 아픈 게 아닙니다. 근육, 인대, 연골,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이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면 다시 가뿐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주춧돌과 같아요. 주춧돌이 튼튼해야 집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오래 버티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세하고 정확하게 담았습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 메모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실천해보세요. 자녀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부모님께 꼭 공유해드리세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두 다리를 튼튼하게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순서로 왜 내 무릎이 이토록 아픈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내 무릎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릎 속을 들여다보는 상상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무릎 사이에는 물렁뼈라고 부르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게 뼈와 뼈가 직접 닿지 않게 막아주는 쿠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이 쿠션이 얇아지는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입니다. 타이어를 오래 타면 고무가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관리가 가능하죠.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조금 닳았을 때는 아픈 줄 몰라요. 하지만 연골이 너무 얇아져서 뼈끼리 직접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옥 같은 통증이 시작됩니다. 뼈를 감싸는 골막에는 신경이 아주 예민하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뼈와 뼈의 마찰이 염증을 만들고 그게 통증으로 이어지죠. 두 번째 원인은 관절액의 부족입니다. 관절 안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액체가 가득 차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윤활유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기름기 없는 기계가 삐걱거리듯 우리 무릎도 뻣뻣해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잘 안 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윤활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 주변 인대의 변형입니다. 무릎은 단순히 뼈 두 개가 만나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밧줄 같은 인대들이 꽁꽁 묶어서 고정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쪽 인대만 늘어나거나 굳어버리면 무릎이 뒤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렬이 어긋나면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닳게 되어 통증이 아주 심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르신들이 간과하기 쉬운 발목과 골반의 문제입니다. 무릎은 발목과 골반 사이에 끼어있는 관절이에요. 발목이 뻣뻣하거나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무릎이 다 떠안게 됩니다. 무릎만 치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면 무릎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다섯 번째는 염증 수치입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고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관절염은 더욱 악화됩니다. 평소 단 음식이나 튀긴 음식을 즐기신다면 무릎 통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피가 맑아야 관절액도 깨끗해지고 연골의 영양분 공급이 잘 됩니다. 먹는 것과 무릎 건강이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섯 번째는 체중입니다. 몸무게가 1kg 늘어나면 무릎이 느끼는 하중은 3kg에서 5kg까지 늘어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 무게가 7배까지 불어나죠. 5kg만 감량해도 무릎은 이제 좀 살겠다며 한숨 돌리게 됩니다. 비만은 무릎의 가장 무서운 적이자 관절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 같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 원인은 하체 근육의 소실, 즉 근감소증입니다. 40대 이후부터 우리 근육은 매년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무릎을 지탱해주는 허벅지 근육이 사라지면 관절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근육이 없는 무릎은 지지대 없는 다리와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인 것이죠.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습관은 쪼그려 앉기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바닥 생활이 익숙하시죠? 하지만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연골에 자기 체중의 9배에 달하는 압력을 줍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의자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거실 소파나 식탁 의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두 번째는 양반 다리입니다. 이 자세는 무릎 관절을 과하게 꺾이게 만들어 인대에 무리를 줍니다. TV를 보실 때나 식사를 하실 때 양반 다리를 하고 계신다면 당장 다리를 쭉 펴세요. 무릎을 100도 이상 구부리는 동작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골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좌식 생활만 버려도 무릎은 다시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신발 선택입니다. 밑창이 얇고 딱딱한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무릎의 적입니다. 걸을 때마다 지면의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되거든요. 쿠션감이 충분하고 발을 잘 감싸주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신발만 바꿔도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끼지 말고 좋은 운동화 사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꼭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면 난간을 꼭 잡고 한 발씩 천천히 내려오세요. 무릎을 툭툭 던지듯 내려오는 습관은 연골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무조건 천천히 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가방 맥입니다. 무거운 짐을 한쪽 어깨로만 매는 습관은 몸의 균형을 깨트리고 한쪽 무릎에만 과도한 부하를 줍니다. 가급적 배낭을 양쪽 어깨에 메어 무게를 분산시키세요. 장을 보실 때도 손에 무거운 봉지를 들기보다는 바퀴가 달린 쇼핑카트를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무릎을 아끼는 첫걸음이죠. 다섯 번째는 냉온찜질의 활용입니다. 무릎이 갑자기 붓고 열이 난다면 냉찜질을 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반대로 만성적으로 뻣뻣하고 시린 느낌이 든다면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도와야 하죠. 상황에 맞는 찜질법만 알아도 밤에 잠 못 이룰 정도의 통증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물리치료죠. 여섯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잘 때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과 무릎의 정렬이 일직선이 되어 관절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게 힘들다면 옆으로 누워 다리 사이에 쿠션을 넣는 것만으로도 아침 무릎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무릎을 쉬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칭의 생활화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무릎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주거나 펴주세요. 굳은 관절을 갑자기 움직이면 연골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늘 부드럽게 예열해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관절도 기지개가 필요하거든요. 여덟 번째는 체온 유지입니다. 무릎은 지방층이 얇아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혈관이 수축해 통증이 심해지죠. 여름철 에어컨 바람 아래서나 겨울철 실외 활동 시에는 무릎 보호대나 따뜻한 덮개를 사용해 무릎을 보호해주세요. 따뜻한 무릎은 통증 완화의 지름길입니다. 무릎을 절대 차갑게 두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을 살리는 운동법을 배워봅시다. 통증이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첫 번째는 앉아서 다리 펴기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 한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쭉 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10초간 버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이 힘이 무릎을 살립니다. 이 동작을 양쪽 번갈아 가며 10번씩 3세트 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운동이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강화해 무릎 관절로 가는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무릎 주위에 든든한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TV 보실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시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하는 최고의 보약 운동이죠. 두 번째 운동은 벽 스쿼트입니다. 그냥 스쿼트는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벽에 등을 대고 하면 안전합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 내려가세요. 너무 깊게 내려가지 마시고 30도 정도만 굽혀도 충분합니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이 함께 강화되어 무릎을 지탱해줍니다. 든든한 기둥을 세우는 거죠. 세 번째는 뒤꿈치 들기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의자를 잡고 서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종아리가 튼튼해야 걸을 때 무릎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설거지 하실 때나 양치하실 때 틈틈이 해보세요. 다리 혈액순환에도 최고입니다. 네 번째는 수영장 걷기입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덕분에 체중 부하가 거의 사라집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땅에서 걷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수영장이 천국입니다. 물의 저항을 이용해 천천히 걷기만 해도 연골에 무리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가보셔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관절이 춤을 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연골에 직접적인 체중을 싣지 않으면서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다만 안장 높이가 너무 낮으면 무릎이 과하게 굽혀지니 다리를 폈을 때 살짝 굽혀지는 정도로 안장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볍게 페달을 굴려보세요. 여섯 번째는 평지 걷기입니다. 경사가 있거나 울퉁불퉁한 길은 피하세요.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우레탄이 깔린 공원 산책로가 좋습니다.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뒤꿈치부터 발바닥, 앞꿈치 순으로 지면을 딛는 3단 보행을 실천하세요. 정석대로 걷는 것이 최고의 무릎 보약입니다. 기분 좋게 하루 20분만 걸으세요. 모든 운동의 철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난다면 무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땐 푹 쉬고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함으로 승부하세요. 무릎은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무릎의 적입니다. 이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먹거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주인공은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입니다. 연골의 구성 성분이 되는 영양소들이죠. 도가니탕이나 멸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에 풍부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연골 마모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영양을 듬뿍 챙겨 드세요. 두 번째는 염증을 잡는 오메가3입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 호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관절의 염증 수치를 낮춰 통증을 완화해주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육류보다는 생선 위주의 식단을 짜보세요.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을 드세요. 세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컬러푸드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베리류 같은 채소와 과일에는 연골을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연골 파괴를 막는데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식탁을 알록달록하게 채워보세요. 색깔 있는 채소가 몸을 살립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무릎 관절도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두부, 콩을 챙겨 드시고 하루 20분 정도는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하세요. 뼈가 단단해야 관절도 건강합니다. 어르신들께 햇빛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귀한 보약입니다. 낮에 꼭 산책을 나가보세요. 다섯 번째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관절에게 주성분은 물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액도 뻑뻑해집니다. 커피나 차 대신 순수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관절에 기름칠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하루 7, 8잔의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이 무릎 부드러움을 결정합니다. 깨끗한 물이 무릎을 웃게 만듭니다.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내 무릎은 이미 끝났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금물입니다. 우리 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잘 걸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통증 완화 물질인 엔도르핀을 생성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치료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세요. 통증과 친구가 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인생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아픈 날이 있으면 좀 더 쉬어가고 컨디션 좋은 날엔 기쁘게 움직이세요. 통증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보듬어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무릎도 가끔은 쉬고 싶어 할 때가 있거든요.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 40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의자 생활하기, 내일은 다리 펴기 운동 한번, 이렇게 하나씩만 바꿔나가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 1년 뒤 여러분은 산을 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느려도 괜찮으니 멈추지만 마세요. 자, 이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무릎 통증 이제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픈 무릎을 탓하기보다 그동안 고생한 무릎에게 고맙다, 이제 내가 잘 돌봐줄게 라고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무릎도 주인님의 사랑을 받으면 더 빨리 건강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건강하게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나이아가라 무병장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통증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두 다리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